이 사이클링 컴퓨터 여자친구가 달아준 거죠? 그가 던진 단 한마디는 맹렬하게 타오르던 제 심장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평범했던 일상은 균열하기 시작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서스펜스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남자 김정우.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과 냉철함이 배어 있었고 그 시선은 제 자전거 핸들바에 장착된 가민 에지 1040 플러스 사이클링 컴퓨터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클링 컴퓨터 여자친구가 달아준 거죠? 저는 그저 땀을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네. 네, 아직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제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박수, 파워, GPS 그녀, 당신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마치 경매에 내놓을 경주마의 상태를 체크하듯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여름의 열기가 무색하게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털이 쭈뼛 서고 등줄기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주마, 경매.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 건강을 꼼꼼히 챙겨주던 연인 이소라가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말은 제 무의식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두 바퀴 위의 악마.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아직도 밤마다 제 숨통을 조여오는 악몽으로 남아있는 섬뜩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그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한강 둔치에 끝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며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이 정수리를 내리쬐는 가운데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고 허벅지 근육은 찢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끊임없이 경련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마르고 짠 땀방울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젤리처럼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페달을 밟는 순간마다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으로 빨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한 바퀴, 또 한 바퀴 페달을 굴리는 그 순간 제 옆으로 스르륵 다가온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이클링 컴퓨터 여자친구가 달아준 거죠? 그가 던진 단 한마디는 맹렬하게 타오르던 제 심장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평범했던 일상은 균열하기 시작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서스펜스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남자 김정우.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과 냉철함이 배어 있었고 그 시선은 제 자전거 핸들바에 장착된 가민 에지 1040 플러스 사이클링 컴퓨터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땀을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네. 네, 아직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제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박수, 파워, GPS 그녀, 당신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마치 경매에 내놓을 경주마의 상태를 체크하듯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여름의 열기가 무색하게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털이 쭈뼛 서고 등줄기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주마 경매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 건강을 꼼꼼히 챙겨주던 연인 이소라가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말은 제 무의식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김정우는 제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는다는 듯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품속에서 구겨지고 낡은 실종자 전단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습기와 땀으로 얼룩진 종이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건장한 남성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자전거 핸들바에는 제 것과 똑같은 모델의 사이클링 컴퓨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미네지 1040 플러스. 잊을 수 없는 그 모델이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당신 같은 남성들이 연달아 사라졌어요. 모두 최고급 장비를 쓰고 완벽한 건강 상태를 자랑했죠. 마치 어떤 기준으로 선별된 사람들처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경보음이 울려댔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헬멧 아래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소라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실종자들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걸까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 29세. 서울의 한 역동적인 IT 회사에서 촉망받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전치 8주의 큰 사고였죠. 깨어났을 때 온몸에 뼈가 쑤시고 근육은 사라진 채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렸고 저는 병약해진 제 몸을 보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건강 회복을 위해 유산소 운동, 특히 자전거를 추천했습니다. 자전거는 제게 잃었던 활력과 삶의 의지를 되찾아주는 희망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한강을 달리는 순간만큼은 사고의 트라우마와 몸의 통증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소라.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입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한강에서 라이딩을 하던 중 과도한 속도로 달리다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아스팔트에 팔과 무릎을 심하게 긁혔고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겨우 일어서려던 순간 제게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머, 피가 너무 많이 나네요.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라서 응급처치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소라는 능숙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제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소독약이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민준 씨, 사고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운동은 좋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상처는 덧나기 쉬우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한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제게 소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메말랐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 더 한강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소라는 제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걱정해 주었고 함께 라이딩을 하며 저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속도에 맞춰 주었고 힘들 때는 말없이 옆에서 페달을 밟으며 미소를 지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활력소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지 약 3개월 후 소라는 제게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뜯자 안에서는 제가 평소에 꿈꾸기만 했던 최고급 사이클링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미네지 1040 플러스 사이클링 컴퓨터와
파워미터 페달 세트 파베로 ASSIOMA DU도 총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놀랐지? 이거 선물이야. 민준 씨 몸은 이제 우리 둘의 것이야. 더 과학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 민준 씨가 사고 후유증 없이 완전히 건강해지는 게 내 가장 큰 소원이야. 소라는 환한 미소로 말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미소 뒤에는 어떤 차갑고도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그저 그녀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이토록 걱정해주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녀에게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말 내내 제 자전거에 직접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드라이버와 공구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전문가 같았습니다. 각 센서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고 파워미터 페달을 단단히 조이는 모습은 제가 알던 간호사, 소라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제 사이클링 컴퓨터와 연동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민준 씨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소유욕과 통제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저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제 모든 것을 지배하기 위한 완벽하고도 달콤한 덫이었던 겁니다. 그 덫은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서 저는 그 덫이 덫인 줄도 모른 채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최고급 사이클링 장비를 설치한 후 우리의 라이딩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소라는 이제 제 옆에서 함께 달리는 연인이기보다는 제 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트레이너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앱 화면은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해독하는데 탁월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심박수가 170을 넘어가고 있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케이던스를 10만 낮춰봐. 심박수가 안정될 거야. 오늘은 파워 출력이 평소보다 20% 낮은데? 혹시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까 오늘은 좀 짧게 타자. 이 코스는 경사가 15%야. 무리해서 오르다가는 무릎에 부담 갈 수 있으니까 기어 단수를 하나 더 내리고 천천히 올라가자. 힘은 아끼는 게 좋아.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유롭게 달리는 라이더가 아니라 실험실의 피실험체가 된 기분이었죠. 매 순간 제 몸의 모든 수치가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것 같아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소라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걱정과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조언들은 점차 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토록 저의 작은 변화까지 감지하고 이토록 철저하게 저의 건강을 챙겨주는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완벽한 연인이자 트레이너였습니다. 실제로 소라의 데이터 기반 관리 덕분에 제 자전거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사고 전보다도 훨씬 건강해졌죠. 체지방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근육량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혈압, 맥박, 폐활량 등 모든 생체 지표가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 몸은 마치 최적화된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요. 어쩌면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소라는 제 건강 데이터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질수록 기뻐하는 소라를 보는 것이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칭찬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소라가 제안하는 라이딩 코스는 항상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어요. 한강의 번화한 구간보다는 숲이 우거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강변길이나 작은 산길을 선호했습니다. 민준 씨의 집중적인 훈련과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왜 굳이 그런 곳만 골라서 갔을까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그녀는 지도를 보며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이런 곳을 좋아한다며 능숙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또 소라는 제 라이딩 기록을 꼼꼼히 저장하고 분석했습니다. 매일 밤 노트북을 켜고 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고 통계를 내고 마치 중요한 연구 데이터를 다루듯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저를 사랑해서 제 건강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집중하는 옆모습은 제게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척 눈을 떠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소라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제 이름과 함께 수많은 숫자, 곡선 그래프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연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언가를 차갑게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그녀의 것이 아닌 어떤 상품을 분석하는 듯한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그 잔상은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이 제게는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정우의 충격적인 경고를 들은 후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말, 그리고 그 실종자 전단지의 남자들, 그들의 자전거에 달려있던 똑같은 사이클링 컴퓨터가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라의 다정한 미소와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김정우의 경고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소라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없이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몰래 제 자전거에 달려있는 사이클링 컴퓨터의 설정 메뉴를 찾아 들어가 보았습니다. 숨겨진 기능들을 샅샅이 뒤지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모든 라이딩 데이터 심박수, 파워, GPS 위치, 케이던스 등과 소라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 서버로도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모든 움직임과 생체 정보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제 데이터가 모르는 곳으로 전송되고 있는 걸까요? 제 스마트폰 앱에는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소라가 직접 설치하고 설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의심의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심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라가 저에게 매일 아침 챙겨주던 영양제와 직접 만들어주던 건강식들도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민준 씨 몸을 위해서라며 챙겨준 모든 것들이 혹시 저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녀는 제가 먹는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고 심지어 제가 마시는 물의 양까지도 신경 썼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치밀한 계산과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다음 라이딩 때 소형 녹음기를 몰래 챙겨갔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녹음기는 제 바지,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그날도 소라는 인적 드문 강변길 코스를 제안했습니다. 숲이 우거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고요하고 적막한 길이었죠. 한참을 달려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쉬는 동안 소라는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라며 자전거를 세우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제 심장은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한 두려움에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숲 저편 흐릿한 시야 속에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끔찍하며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응, 상태 최상이야. 데이터 확인했지? 심박수, 파워, 체지방률 모든 게 완벽해. 이 정도면 최고 수준이야. 다음 주 주말 약속된 장소에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가격? 당연히 최고가로 쳐줘야지.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관리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태, 가격, 넘긴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은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소라에게 저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값비싼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관리했던 것은 제 건강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여자가 사실은 저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였나요? 그녀의 친절,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모든 다정함이 한순간에 끔찍한 위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이 미친 듯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던 소라의 환한 얼굴이 순식간에 냉혹한 악마의 얼굴로 뒤바뀌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 잔혹한 단어들은 반복해서 제 귓가를 맴돌며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우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정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락처도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 웹사이트와 SNS를 뒤졌습니다. 한강에서 만났던 다른 라이더들에게 수소문하기도 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우는 전직 강력계 형사였고 현재는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전거 동호회에 나타난 이유는 실종된 한 동료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동료 역시 최고급 사이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완벽한 건강 상태를 자랑하던 건장한 남성이었다는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김정우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사무실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먼지 쌓인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듣더니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떤 비통함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장기밀매 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소라는 그들의 스카우터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신 같은 건강한 사람들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 장기밀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 상식과 도덕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입안은 바싹 마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우 탐정은 제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도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에 민감해진 혹은 건강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소라 같은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연인 관계가 된 후 첨단 장비로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서 조직에 넘기는 거죠. 말 그대로 당신의 몸을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소라가 저에게 했던 모든 다정한 말들, 제 건강을 걱정해주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저 저를 팔아넘기기 위한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라의 모든 미소, 모든 다정한 말들, 제 건강을 걱정하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이제 제게 족쇄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가장 잔혹한 비웃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지독한 환상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네, 전부 연기였습니다. 당신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마치 당신을 온실 속 화초처럼 가꾸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요. 김정우 탐정의 냉철한 목소리는 제게 현실의 잔혹함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라에게 당한 건가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명입니다. 모두 이소라가 관리했던 남성들이에요. 실종된 제 동료를 포함해서요. 당신은 8번째가 될 뻔했습니다. 7명. 저 말고도 7명의 남자들이 소라의 달콤한 덫에 걸려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전단지 속의 희미한 모습이 아니라 제게 곧 닥쳐올 현실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온몸에 뼈저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김정우 탐정은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장기밀매 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낚아올릴 미끼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만당하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그리고 소라와 그 조직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소라는 저에게 특별한 라이딩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달콤했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 사고 후유증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몸 상태도 최고야. 이걸 기념해서 우리만 아는 비밀 장소로 가자.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가는 길은 조금 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민준 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말한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지도 앱으로 확인해 보니 인적이 완전히 끊긴 험준한 산길 끝에 있는 작은 공터였습니다. 말 그대로 고립된 장소였죠.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태연한 척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침이 바짝 말랐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아침 출발하기 전에 소라는 제게 작은 플라스틱 병에 든 특별한 영양제를 건넸습니다. 액체로 된 보충제였습니다. 오늘은 긴 코스니까 이거 먹고 가자.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 내가 직접 선별한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먹는 척만 하고 몰래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나중에 김정우 형사님에게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것은 제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수면제 성분의 약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폐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다리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했던 기억과 끔찍한 배신감이 뒤섞여 머릿속은 지옥 같았습니다. 페달을 밟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라는 제 옆에서 웃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하다. 힘내. 그 환한 미소가 저에게는 섬뜩한 악마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산 정상의 넓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숲속에 숨겨진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고 햇빛마저 제대로 들지 않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라는 자전거에서 내리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승리자의 미소처럼. 고생했어, 민준 씨.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이제 푹 쉬어도 돼. 내가 민준 씨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방의 숲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둔기로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싸며 다가오는 그들을 보고 소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처음 그녀에게 반했던 그 아름다운 미소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냉혹한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이해해 줄 거지? 그 순간 제가 사랑했던 이소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악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김정우 형사님과 약속했던 마지막 신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제 팔을 붙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이 제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숲속의 정적이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사방의 숲에서 수십 명의 형사들이 마치 숨어있던 사냥꾼들처럼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나뭇가지와 수풀을 헤치며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 같았습니다. 총을 겨누고 달려오는 형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검은 옷의 남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몸부림은 허무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정우 탐정이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이제 허름한 자전거 동호회 복장이 아닌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을 한 형사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는 저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소라, 불법 장기밀매 조직 가담 및 납치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 김정우 형사의 냉철한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라는 뒷걸음질치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 씨,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제게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형사는 차갑게 웃으며 제게 미리 건네받은 소형 녹음기를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럼 이걸 들어봐.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얼마 전 제가 들었던 소라의 목소리가 공터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응, 상태 최상이야. 데이터 확인했지? 심박수, 파워, 체지방률 모든 게 완벽해. 다음 주 주말 약속된 장소에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가격? 당연히 최고가로 쳐줘야지.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관리했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재생되는 것을 듣자 소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관리해온 남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데이터 전송 로그까지 모든 증거가 있다. 당신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어.
이제 모든 걸 자백할 시간이다. 형사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쨍그랑 하고 울리는 쇠붙이 소리가 제 귓가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마지막 순간 소라는 분노와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날 배신하다니. 저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 모든 것을 다 주었지. 하지만 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날 팔려고 했어. 넌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어. 이건 배신이 아니야. 정의의 심판이야.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순수했던 사랑이 한낱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제 가슴을 찢어놓았고 그 상처는 쉽사리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그 바람마저 차갑고 비정한 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소라와 그 장기밀매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들썩했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법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자전거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 분신과도 같았던 자전거는 이제 제게 끔찍한 악몽의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들바의 텅 빈 자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 난 구멍 같았습니다. 소라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의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을 끊임없이 찔렀습니다. 제 안에 모든 빛이 꺼진 듯 했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준다고 하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김정우 형사님은 가끔 제게 연락하여 안부를 물었고 그의 덤덤한 위로는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저를 갉아먹던 어둠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자전거를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체인의 기름때를 벗겨내고 반짝이던 프레임을 다시 윤인하게 닦아내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전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죄는 그 장비를 악용했던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핸들바의 텅 빈 자리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속도계 하나만 달았습니다. 더 이상 심박수도 파워도 GPS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런 숫자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제 심장의 고동을 느끼고 제 두 다리의 힘을 믿으며 제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듣고 햇살의 온기를 느끼며 오직 저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페달을 밟고 한강을 달리는 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감동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고 제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그 어떤 인위적인 데이터보다도 가장 정확한 속도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하트비트 사이클링이라고 지었어요. 화려한 장비나 기록 경쟁보다는 함께 달리며 서로를 응원하고 순수한 라이딩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에 맞춰주고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나누며 경쟁보다는 교감을 중요시합니다. 가끔 김정우 형사님도 함께 라이딩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유령처럼 나타나 말없이 제 옆을 달리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의 묵묵한 존재는 제게 큰 위로와 안심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회원이 가입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활 중인 20대 여성이었는데 자전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해준 첫 번째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장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페달을 밟고 진심으로 바람을 느끼고 진심으로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제 저는 누구도 맹목적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아요. 건전한 의심과 따뜻한 신뢰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존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페달을 밟습니다. 한강의 강바람을 맞으며 오르막길의 고통과 내리막길의 환희를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사람이었지만 저를 구해준 것 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를 달리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제 인생의 라이딩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이번에는 그 어떤 거짓 데이터도 없는 오직 제 심장의 진실한 고동에만 의지하여 진짜 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일출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이에요. 이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악마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가장한 집착과 소유욕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관계는 투명해야 하며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직감이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한 번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심해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각심이라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악몽 같은 경험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